안녕하세요, 피드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에 세차용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테일링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겨울철에 세차용품을 트렁크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트렁크 안에 두면 세차용품이 얼어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차용품을 트렁크에 넣지 말라고 하는데, 좀 이거에 대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겨울철에 세차용품을 관리할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은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세차용품을 트렁크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트렁크에 보관한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좀 밖에 나가서 세차를 하고 오려고 했는데 좀 스케줄이 변경이 돼서 좀 어디 다른 볼일을 보러 갔다가 야외에 오래 주차하게 되면은 의도치 않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집에 도착해서 야외 주차를 해놨는데 이제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까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세차용품이 조금 얼 수 있는 환경에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세차용품이 전부 다 얼다고 할 수는 없어요. 유성 기반의 제품들이 있고 수성 기반의 제품들이 있는데, 유성 기반의 제품들은 잘 얼지 않아요. 말 그대로 기름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이 잘 얼지 않듯이 이 케미컬 역시 잘 얼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수성인데 말 그대로 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이 얼듯이 역시 이 수성 기반의 제품들도 잘 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리고 또한 유성이든 수성이든 케미컬이 얼고 나서 이렇게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잘 흔들었으면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성능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좀 이 층 분리가 다시 결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자주 흔들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세차를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또한 날씨가 무조건 영하라고 해서 무조건 세차용품이 무조건 어는 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보통 0도에서부터 영하 한 3도까지는 그렇게 세차용품이 트렁크에 방치된다고 해서 잘 얼진 않아요. 트렁크에 세차용품을 넣어놔도 1차적으로 일단 차체가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적인 찬 공기를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차량의 내장재가 대부분 직물인데 이 직물이 어느 정도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차용품이 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평균적으로 실험해봐도 영하 5도 정도여도 그렇게 막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환경이라든가 눈이 내렸다든가 이런 환경이 아니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잘 얼지는 않아요. 물론 하루 정도의 선에서는 괜찮지만 이게 장시간 방치되는 거의 한 2일, 3일, 5일, 막 일주일 이렇게 방치되면은 아무리 좀 이게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혹은 한 7시간 정도 우리가 깜빡하고 간 정도의 선에서는 그렇게 쉽게 얼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다가 눈까지 내리고 환파까지 불고 바람도 엄청 세게 불고 이런 날씨에는 충분히 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차용품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트렁크에 방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세차용품이 어는 거를 조금 더 방어를 해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툴백입니다. 이 툴백을 이용해서 세차용품을 겨울철에 보관하기 용이한 5가지 팁을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트렁크에 케미컬만 던져놓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아무런 툴백도 없이 그냥 케미컬만 두면은 추위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케미컬이 얼 정도의 날씨라면은 그냥 바로 얼어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적어도 무언가 보호해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던져놓기만 하면은 글쎄요, 그냥 세차용품을 그냥 차에 집에 갖다 놓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진짜 한파의 날씨에는 차 안도 진짜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차갑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케미컬만 둔다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케미컬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그냥 방치해 두는 걸 절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방형 툴백은 피하랍니다. 시중에 이렇게 저렴한 툴백들 중에서 이렇게 상부가 이렇게 열려있는 툴백들이 있어요. 이 툴백들은 가격도 싸고요, 사이즈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부가 뚫려있기 때문에 찬 공기가 쉽게 들어가는 특징이 있고, 이 찬 공기가 보통 아래로 쌓이기 때문에 이 케미컬에 돌고 있는 찬 공기가 아래에 고이게 되면 아무래도 쉽게 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케미컬을 툴백에다 넣지 않고 방치한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두는 거랑 이 툴백에다가 두는 거랑은 겨울철에는 큰 보온적인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툴백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팁은 이런 얇은 툴백보다는 좀 두꺼운 재질의 툴백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툴백들은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온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외부에 좀 이렇게 습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내용물을 보호하는데 그렇게 썩 효율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가죽이나 골프웨어 쪽 원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추위로부터 좀 보호하는 효과는 기존의 앞선 툴백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특별한 게 없다면 이런 종류의 툴백을 겨울에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팁은 보냉백을 활용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제품은 뭐 앞선 제품과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내부가 이게 보냉 효과가 있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거나 찬 물건을 넣었을 때 이런 온도가 유지가 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건 반대로 외부적인 공기로부터 방어를 해주는 효과도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툴백에 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데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세차용품 브랜드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지만 실제로 캠핑용이나 여행용으로 이런 보냉백들은 많기 때문에 집에 안 쓰는 보냉백이 있으시다면 그런 제품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다섯 번째 팁은 바로 담요입니다. 자, 비록 케미컬 툴백이 좀 얇다 할지라도 케미컬 위 혹은 주변에 이렇게 담요로 감싸는 것만으로도 보온 효과를 충분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담요의 원단 자체가 상당히 보온에 뛰어난 효과이기 때문에 케미컬 위에다가 이런 보온을 할 수 있는 이런 담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다른 용도도 괜찮지만은 만약에 좀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드라잉 타올이라도 올려놓는 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방법들에서 설명드린 그런 제품들, 툴백들을 구매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뭐 안 쓰는 담요나 남는 담요가 있으시다면은 이 툴백의 커버를 닫기 전에 케미컬 위에 이렇게 담요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철에 세차용품을 보관하는 5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툴백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리고 툴백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차용품을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절대 무조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믿고 세차용품을 겨울철 내내 트렁크에 보관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고 있다 한들, 아무리 보온 효과가 뛰어난 도구를 쓴다 한들 추운 날씨에는 얼 수밖에 없어요. 막 영하가 10도가 더 밑으로 떨어지고 막 눈도 많이 내리고 한파가 내리는 그런 날씨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세차용품을 좀 깜빡깜빡 자주 한다, 불가피하게 야외 주차를 하게 됐다, 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시고 평상시에는 꼭 세차용품을 들고 집에다가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팁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